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정리하는 오프터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시장 저희가 이제 휴일이 껴가지고 맞습니다. 하루 놓치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제 국장이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일지라도 저희가 한번 투자 기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5월 30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에는 그 전주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사무관세 위법 판결이 장에 반영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이나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날 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도 써뒀다시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그런 싸움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이겨낸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보합권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부분이 보여주는 것이 관세를 이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영향으로도 또 올랐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를 보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르는 가장 이제 핵심 이유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퀀트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장이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부재할 때 흔히 말하는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주도주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 강하게 이제 아웃퍼포먼트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실적이든 주가든 모멘텀 좋은 업종으로 중심으로다가 이런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주가 모멘텀 기술적으로 봐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좀 뭘 사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장에서 해결책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컨센서스 역시도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빅테크 같은 부분들이 뭐 구글도 또 그렇고 마서도 그렇고 견조한 주가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만큼은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좋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밸류도 좀 괜찮다고 보시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비싼 밸류인데 미국 시장이나 다른 종목 대비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PER 30배를 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좀 기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러한 밸류를 이겨내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밸류를 해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인들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이런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에 그 코스트코랑 베스트바이처럼 이제 소매 기업들도 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도 계속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소매업체들의 그 실적이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나뉘게 된 포인트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왔던 실적들을 보면은 뭐 코스트코부터 해서 뭐 이제 베스트 바이도 나왔고 달러 제너럴도 나왔었는데 네네. 그런 기업들마다 좀 주가 반응이 좀 상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나왔던 월마트도 그렇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 주에 나왔던 코스트코와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유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수요랑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 단에서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좋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사재기가 나왔었고요. 사재기 기간이 이번 실적 발표에 포함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그런 리테일러를 보면은 뭐 홀푸드 마켓 이런 리테일러들이 어쩌면 고가 상품 중심이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달러 제너럴 이런 상품들이 이제 차례로 좀 저가 상품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 때일수록
그런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이번에 달러 제너럴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고소득층의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고 이게 나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코스트코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제너럴이 코스트코보다 더 한 단계 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더욱더 반영하는 그런 리테일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공급단인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주에 나왔던 코스트코랑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나름 해지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해소시켰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보시면은 달러 제너럴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CEO가 이제 중국 시장의 노출을 줄여왔던 그런 그동안의 노력들을 강조를 하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많이 해소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면은 이제 중국에 어떻게 이제 중국과 대응을 하는지 그게 좀 영향이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로 다음 날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날에도 좀 미중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날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하드 데이터랑 소프트 데이터 하나씩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데이터들이 혹시 또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는 관세 영향이 나오기는 어려운 시점이라서 뭐 크게 서프라이즈도 없었고 뭐 쇼크도 없었던 그런 지표, PC 지표가 나왔었고요. 미시간대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장 우려가 반영되었던 만큼 조금 소폭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시장도 그냥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항상 대기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좀 반영이 되었던 그러한 대조적인 지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하드 데이터 단의 관세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6, 7월이라고 하셨었나요? 그렇죠. 6월, 7월. 이제 슬슬 연준위원들도 이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 그 리포트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었는데 이제 안 적어놨구나. 네, 적어놨네요. 네, 굴스비 이제 연은 총재가 이제 기업 경영진들이 조금씩 이러한 가격을 전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경계해볼 요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한번 보시면은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제 채권 시장 균열이 이제 균열을 언급하면서 채권 금리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다이먼 회장이 말한 균열이 또 어떤 거고, 이게 왜 채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는, 이걸로 인해 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 건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와 관련돼서 이런 재정 건전성의 이슈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고, 이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은 이제 다이먼 회장이 시기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발생은 할 거다 반드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재 감세안도 그렇고 미국의 부채 이슈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채권 시장의 그 건전성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과거에 나왔던 용어를 썼거든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 이제 클린턴 정부나 아니면 오바마 때 이제 이런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올 시기에 나왔던 용어거든요. 그런 부분들 언급하면서 이런 채권 자경단이 등장을 하면서 채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좀 매력도 경쟁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러한 은행권에서의 우려를 낳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인으로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한 거.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때도 이제 똑같이 나왔듯이 국가가 강등이 되면은 그 밑단에서도 계속 다 강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 단에서도 그렇고 은행들도 금융권들도 경계를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에는 아까 언급을
소매 업체들 언급을 하면서 소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날 또 네, 울타비티. 그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한번 설명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뜬금없는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였고, 이유 역시 좀 재밌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그런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좀 경기 소비재로서 이런 좀 부진한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수요 단에서도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고, 공급 단에서도 중국과의 그런, 아니면 중국 또는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 압박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날 이제 어닝콜에서 CEO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뷰티 지출이 우선순위로 이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보면은 소비자들이 뷰티 제품을 일상생활 속 탈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풀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떠오르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없진 않았어요. 이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있죠.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이게 네네네.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겠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써야죠. 근데 이제 이게 물이나 음식처럼 없으면은 안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네,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래요. 알코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수요가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관련 종목들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해서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이벤트다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할 때는 그 엘프뷰티도 좀 실적이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러한 그 기업들 실적에서 그게 좀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화장품이나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좀 드러난 거네요, 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논리와 한 번씩 이렇게 벗어나는 이벤트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으로 한번 보면은 오늘은 또 OECD 경제 전망치가 좀 그 하향되는 그 결과도 나오고 연준 인사들이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좀 드러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날 또 오늘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OECD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망이잖아요. 해당 기관의 뷰가 담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실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죠. 물가 같은 경우에도 CPI가 이렇게 튀지 않았었고, 또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금일 나왔던 졸트 보고서 같은 부분들 견조한 모습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좀 큰 문제가 없는 부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비용 압박을 견뎌줄 것인가 관건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소비자로 전가가 된다면은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기업들이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이제 ISM 제조업 PMI 같은 부분들에서 가격 파트를 보시면요, 이제 기업들이 특히나 철강이나 이런 알루미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다양한 산업군들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CPI는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언젠가는 좀 터져 나올 요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뭐 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지표가 미국의 기업 마진, 기업의 그런 수익 마진의 지표와 그다음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리고 PPI, 공급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네네. 그 두 개의 갭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격과 기업이 감당하는 그런 공급단에서의 가격의 괴리가 기업 마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향후에 기업의 마진과 실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나중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좀 경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하긴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매업체들이 적게 나왔던 이유가 소비를 좀 땡겨쓴, 관세로 인해 좀 땡겨쓴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2분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때인 거니까. 소비에 대한 땡겨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는 수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철강, 알루미늄은 원자재잖아요. 네네네. 그럼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비용들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전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마진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향후 2분기 실적 때 나올 수 있다. 마진 축소에 대한 부분들. 아, 마진 네, 부분.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이제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네. 또 다음 주에는 좀 집중해볼 포인트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물가, 뭐 경기 지표 단에서도 이제 CPI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용 지표도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죠. 그렇지만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투자에 좀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보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애플의 WWDC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연례 개발자, 세계 개발자 회의죠. 이제 그런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를 좀 주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애플이 지금 M7 중에서 유일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의 소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흔히 그렇게 많이 합니다. 빅테크들이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런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해요. 그것이 이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든 못 이끌어내든 시도는 하니까 지금 주가 레벨을 고려한다면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이건 좀 약간 노이즈처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주식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애플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점이 WWDC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현재 애플의 부진한 주가와 시장이 이 이벤트, 부진한 주가에서 시장이 이런 해당 이벤트를 하나의 좋은 기점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신 애플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틀리면은 뭐라 하실 건가요? 전혀 아니죠. 더 떨어지면은 이제 책임지라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애플이 또 어떻게 될지를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